안녕하세요. 돈덥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경제 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는 가난 면역이라고 하려는데 생각해보니까 경제 면역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바꿔봤고, 그럼 경제 면역이란 뭐냐? 온전히 자신의 소비를 본인이 스스로 책임질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어차피 경제 면역이란 단어도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그냥 만든 말이니까 뭐 크게 의미 부여하실 건 없고, 여튼 그런 내용을 오늘의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즘 2030 세대는 특히 경제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캥거루족이나 쉬었음 청년같이 부모님의 벌이로 본인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물론 더 윗세대에도 경제 면역이 떨어지는 케이스를 발견할 수가 있고, 40대, 50대가 돼서도 경제 면역이 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요즘 2030이 조금 더 면역이 떨어지는지는 뒤에 가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뿐만 아니라 30이 넘어서도 완전히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요. 단순히 경제활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더라도 거주나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은 부모님이 계속 감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건 가정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큰 파트이기도 한데, 정말로 여유가 돼서 자식을 계속 지원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삶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주는 지원을 끊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흔히 온실 속 화초라고 표현되는 부류인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고생이나 힘든 일 등을 거의 안 해봤다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아침 일찍 건설 현장에 나가서 무거운 거 나르고 조금 위험하더라도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게 아니더라도 알바조차 잘 안 해본 케이스도 은근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주변에서 보면은 대학교 다니는 내내 용돈 받으면서 알바 한번 안 해본 그런 친구들도 꽤나 있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자격증을 공부한다든지 이제 취준을 하는 기간 동안 알바를 안 하고 정말 용돈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는 경제적으로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으면 주로 부모님에게 SOS를 청하곤 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소득 활동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경제 면역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했다시피 본인의 모든 소비를 온전히 본인 스스로 감당하는 경험을 최소 1, 2년은 해봐야 생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2030 세대의 경우 과거 윗세대에 비해서 대학 졸업률이 높고, 내 자식만은 힘든 일을 안 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성인이 된 20대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보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결혼과 출산이 점점 뒤로 밀리는 요즘 같은 시점에 굳이 내가 힘들게 고생을 지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잔인한 얘기긴 한데, 이런 경제 면역은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꼭 고생을 해보고 모두가 힘듦을 겪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노후는 물론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나 사업체까지 있는 경우라면 평생 경제 면역이 없더라도 살면서 큰 위기에 처할 일이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인생에서의 큰 위기는 돈이 필요한 상황에 발생하는데, 경제 면역이 없어도 이제 부모님이 갖고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이 돼서 사실상 본인의 능력이 굳이 발현돼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부모님이 모아놓은 자산이나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만 나이 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늙어간다는 걸 사람들이 자각을 잘 못하는데, 특히 부모님이 편찮아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오던 소득이 끊기는 걸 넘어서 고정 지출이 내 소득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시에 수술이라든지 갑자기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서 빚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에 몰아서 생기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여차저차 자취를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버리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고정 지출과 소비 습관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소비 습관은 잡는 게 어렵고, 부모님이 받쳐주던 경제적인 부분을 본인이 메꾸려다 보니 저축은커녕 그동안 모아놨던 돈까지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자취나 독립을 하고 나서 그동안 돈 잘 모으고 잘 생활한 것
없던 애가 갑자기 그동안 모아놓던 돈 어디다 홀라당 다 써버리고 어느 순간 돈이 없다고 다시 부모님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경제 면역이 전혀 없이 사회에 내던져지게 되면서 본인이 그걸 또 계산하려는 의지조차 없을 때 생기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까지 처음 놓여보는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고 요즘은 30이 넘어가면서 처음 겪으며 현실을 깨닫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은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거나 같이 거주를 한다거나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사실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벌면서 이 정도 저축하면 나 정도면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본인이 온전히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렇게 벌고 모아서 어떻게 집을 사고 차를 끌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 면역이 저는 발현된다고 봐요. 여기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인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경제 면역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정신을 여전히 못 차리게 되면 소비력이 줄지 않고 그냥 앞서 말했듯이 모아놓은 돈 다 까먹고 나중에는 뭐 대출까지 받고 이런 케이스가 돼버리기도 한다. 자, 그러면 반대로 경제 면역이 일찍 생기는 분들은 어떤 케이스냐? 바로 대학생활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조금 일찍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갚기 시작한다거나 대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를 용돈을 단 10,000원도 받지 않고 본인이 벌어서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단순히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술 한잔하고 뭐 밥 사 먹고 학식 먹고 이런 돈을 떠나서 새학기가 시작됐을 때 전공서적을 매번 새로 사야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서적의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대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만 원 중후반 가격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매학기 시작할 때마다 더 나왔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뭐 그런 돈도 있을 수 있고 대학생 때 잘 안 아프긴 한데 저는 한번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병원비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몇백 단위로 나갔으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알바를 계속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감당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것처럼 대학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이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여가 하는 거 외에도 생각보다 돈 나갈 때가 많습니다.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 본인이 놨던 돈으로 혹은 본인이 벌고 있는 돈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면역이 조금 대학생 때부터 일찍 생기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조금 늦더라도 이제 첫 취업 직후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할 거 없다. 난 대학까지 다 보냈고 나 할 거 다 했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케이스의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본인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어차피 취업을 하고 난 상태니까 또 소득이 이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동안 부모님이 해주시던 부분을 본인이 바로 온전히 그대로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면역이 생기는 환경에 도달하게 된다고 봅니다. 경제 면역이 생기는 과정에서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에 대한 개념이 머리에 박히고 추후의 미래를 위한 계획까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됩니다. 꼭 이러한 루트를 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 역시도 당연히 케바케가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경제 면역이 생긴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진짜 돈을 써야 될 때와 아닐 때를 잘 구분하고 또 지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 미리 대비한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저축만 꾸준히 하는 사람과 재테크를 병행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공통점은 둘 다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안다는 것에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바로 경제 면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불편함이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러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게 경제 면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좋은 케이스고 당장의 불편함이 싫어서 그때그때 돈으로 해결하는 게 반대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면 배달 음식 같은 게 있죠. 자취를 하면서 사실 집에서 식재료를 사서 해먹는 게 제일 쌉니다. 근데 귀찮아요. 요리하는 것도 귀찮은데 다 먹고 또 치워야 되지. 때 되면 식재료 장 보러 가야 되지. 이거 엄청 귀찮고 사실 배달 음식 한번 해먹으면 내가 요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음식도 그냥 집 앞에 딱 오는데 치울 때도 대충 헹궈서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리면 되니까 이게 더 간편하다고 생각해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걸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식비를 비교해보면 그 편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당장의 불편함이 싫어서 배달
나름식으로 해결한다라는 케이스라면은 경제 면역이 좀 생기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번 투자 면역에 이어서 경제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